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막 끝났죠. 아마 시험을 보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재수생들 또는 삼수생들 아마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생각과 판단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6월 시험을 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열심히 한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2023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이후에 학습 전략,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각 기관마다 또는 언론마다 입시 기관마다 평가하는 내용들의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동일해요. 첫 번째는 전년도 수능과 다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어나 영어는 다소 비슷하거나 좀 쉬웠다. 하지만 수학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추세였었고, 특히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작년 2022학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6월 평가원에서는 주로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가 47만 7,148명이에요. 이 중에서 재수생이나 졸업생의 숫자가 7만 6,675명이고 이 비율이 16.1%, 2011학년도의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고의 수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의아하죠? 재수생의 숫자가 16.1%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2022학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약 29% 정도 돼요.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시 모집의 확대라고 볼 수 있고, 또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 집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재수생들에게 좀 유리하다는 거,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재수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16.1%가 과연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년도에 2022학년도 재수생대 비율이 29%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6월과 9월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부분 14%, 15% 정도 선에서 6월 모의고사에 응시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16.1%의 비율은 커다란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월이나 9월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재수생의 참여 비율은 50%,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짜 재수생을 언제 만나게 되냐 하면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는 꼴이죠. 자, 재수생들 중에서 6월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현재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현재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9월이나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대 연고대다 라고 얘기하고, 연세대 고려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 다니고 계시는 분들 또는 2학년이신 분들 중에서는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 상위 구간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재 1등급을 맞아도 실제 수능 가면은 2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재수생 중에서도 지금 1등급을 맞아도 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면 등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기간의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영역에서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전년도보다 다소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쉬워졌나 보시면 2022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상위 누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성적에 대한 상위 누적 비율인데, 물론 이건 확정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측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기준점을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국어 영역 1등급 만점을 맞아서 썼을 때 표준 점수가 149점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2023학년도 6월 모평 같은 경우도 1등급 만점이 149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점 149점으로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1등급은 131점, 6월 평가원에서는 1등급이 133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능은 149점에서 131점으로 1등급과 만점 간의 간격 차이가 18점 정도 차이가 벌어졌는데, 6월 평가원에서는 133점에서 149점으로 점수 차이가 16점으로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좁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학생들마다 목표하는 대학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어. 아니면 지방의 국립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세종대를 가고 싶어. 중앙대를 가고 싶어. 또 뭐 연세대를 가고 싶어. 나는 의대나 약대, 치대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목표점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등급을 목표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 1등급도 목표로 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만약 의대를 가기를 희망한다면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등급을 맞는 것이 중요하거나 2등급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등급 활용이 필요하지만, 정시에서 치대든 의대든 약대를 가려고 하면 결국은 1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급과 만점의 구간에서 얼마나 더 점수를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경쟁자들 사이에 점수 간격을 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년도 수능은 1등급과 만점의 점수 간격이 18점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본 학생들인 경우에 다른 학생들과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월 평가원에서는 점수 차이가 16점이기 때문에 결국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16점, 18점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흔히 말하기를 의대와 치대는 결국은 1점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1점이라는 점수는 정말로 중요한 점수라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수능에서의 수학과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서 수학을 보니까 전년도의 수학의 표점 만점은 147점이었어요. 6월 평가원의 만점의 표점은 153점이기 때문에 표점이 무려 6점이 상승한 거죠. 그만큼 수학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는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등급은 137점, 1등급은 144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 137점과 만점 147점 사이의 간격이 10점 정도의 점수 간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평가원에서는 134점과 153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무려 19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6월 평가원과 같은 시험의 양상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재현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수학을 잘 보시는 분이 상위권 대학을 간다. 수학을 잘 봐야만 경쟁자들과의 점수 간격을 벌린다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의 고득점이 의대 합격, 수학의 고득점이 상위권 대학의 합격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년도에는 2등급이 127점, 1등급이 137점이니까 10점 차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6점, 134점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간격은 좀 좁아진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수학은 좀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년도에 사실은 수학이나 국어가 다 불수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다소 수학의 난이도는 2023학년도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이 쉽다, 수능이 어렵다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수능이 쉬운데 내가 못 보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수능이 어려워 근데 내가 잘 봐. 그럼 정말 좋은 거죠. 다른 학생과의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항상 수능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전년도에 불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수능이 실제 어려웠기 때문에 불수능이었다 이런 말들보다는 우리가 최근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저하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 저하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히 수능에 취약한 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코로나 시기에 보냈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들에 비해서 올해 수능이 조금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셔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해요. 실제 평상시 생각할 때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영어는 1등급을 맞았느냐 2등급을 맞았느냐 또는 3등급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줄어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지원했었을 때 대학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식 컨설팅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어, 수학, 과탐은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 과탐의 성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과를 갈까 라고 하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뭐냐 영어는 뭐냐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었을 때 그 대학과 학과 내에서의 합부를 결정하는 거 바로 영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표준 점수 396점을 맞았다. 그 점수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라고 하면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한양대를 원서를 쓰겠죠. 396점, 395점, 397점 이런 학생들이 한양대를 쓸 거고 이거를 한양대학교 환산점수 1000점 만점으로 돌렸었을 때 지원자들 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영어의 미세한 점수가 합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어, 수학, 탐구지만 합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어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은 과탐이 정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6월 평가원 지금 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들이든 과탐이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상위권 학생들일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탐 공부를 현재 하고 계실 상황이 높고요. 더군다나 투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투과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시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뭐냐면 화학1이나 화학2가 되게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 만점을 보면 물리가 72점이에요. 물리가 표점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전년도에. 그 다음에 화학1이 68점, 생명과학이 72점, 지구과학이 74점. 그래서 항상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표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만점을 맞으면 어디를 가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수능을 1개나 2개를 틀린 학생들보다 실제 표점이 낮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전년도에 화학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가 68점이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가 74점이면 표점 차이가 무려 6점. 이 6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평가원에서 또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과탐 같은 경우, 사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유불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수준을 맞춰서 시험 문제 출제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과목은 당연히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표점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3 6월 평가원 내용을 보시면 물리가 만점이 70점, 화학원이 75점, 생명과학이 71점, 지구과학이 71점을 맞았기 때문에 화학이 75점으로 표점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화학이 이번에 변별력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물론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과탐 같은 경우들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화학이 이번에 좀 어려웠고 화학이 이번에 표점이 높았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화학의 표점이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탐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처럼 어떤 과목의 표점이 높냐 이러면 생명과 지구과학의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투과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2022학년도의 투과목은 사실 표점이 높지 않았죠. 지구과학 2를 뺀 나머지. 물리 2 같은 경우는 68점, 화학 2 69점, 생명과학 2는 69점, 그 다음에 지구과학 2가 77점을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 정답이 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생명과학 2 선택하셨던 분들이 입시 약간 혼란이 오신 분들 계시고 실제 만난 학생들 같은 경우들 보면 실제 시험은 잘 못 봤는데 2과목을 선택할 때 과탐,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랍죠. 77점이면 여기 보는 것처럼 화학 2를 선택했었을 때 69점, 물리 2를 선택했을 때 68점이면 점수 차이가 거의 9점, 8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면 정말 놀라운 선택,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입시가 참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 그쵸?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시는 노력,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게 결국 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평가원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6월 시험에서 우리가 잘 본 분들 계시고 6월 시험에서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6월 시험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의기양양하실 필요도 없고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6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9월에 수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서부터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6월 평가원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예상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수시에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쓸지 또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비율을 택할 건지 수시에 비중을 둘 건지 정시에 비중을 둘 건지 이것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또 6월, 7월, 8월, 9월 평가원 시험까지 과연 나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탐, 사탐 중에서 어떤 과목에 어떤 비중을 두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든 재수생이든 사실 6월이 넘어가는 시기들은 되게 힘든 시기예요. 마치 1000m 달리기 정도에서 한 600m를 넘어선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정말 의욕 있게 뭔가 막 달리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소모하면서 달리지만 600m 기점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결국 체력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지고 인내심도 소진이 되어지고 남은 300m, 400m가 마치 1000m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재수생 D-151, 독학재수, 단기 완성, 학생 맞춤 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월, 3월부터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6월을 맞이했다. 또는 나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재수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남은 기간이 불과 1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시간이 적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 전략이에요.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하면서 필요한 학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숙학원의 프로그램이나 일반 재수학원의 프로그램들 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소모적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진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들이 15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7, 8교시 학원 수업 듣고 학원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거의 10시간이 학원에 묶여있고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공부한다 하더라도 진도를 소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 18년 정도 동안 이렇게 재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학생 맞춤 1대1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의 연기 운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 독학 재수 진행하면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학습 관리형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고 독학 재수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1대1 클리닉 수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전 과목을 1대1 또는 그룹 수업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에 3교시나 4교시의 집중적인 수업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학생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리뷰는 저희는 이제 이번에 5월 25일에 학원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티어 뒤로 확장 이전을 했고 이전하면서 지금 이제 학원의 외관이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약간 오픈되어져 있는 학습 공간, 그 다음에 학생들 개별 자습 공간,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더 오픈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학습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수업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학습 관리, 입시 관리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평시험 봤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입시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전년도에 우리가 수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입시 기관에서 호언장담하면서 입시 결과를 예측했지만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정말 난리였죠.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엄청나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하지만 2023학년도는 어떠냐?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을 잘 본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잘 가는 것,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결국은 입시 컨설팅과 입시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제가 함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6월 단수반, 독학재수, 그 다음에 성공재수 종합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